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최근 중국 증시 급락, 위안화 약세, 유가 하락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는 또 북한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 항상 요때 시점 돼갖고 항상 이제 대북 상황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와 상관없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좀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그다음에 유럽 시장은 이제 중국, 그다음에 중동 불안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악재 때문에 흔들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들 지금 확인되고 있죠? 자, 코스닥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닥, 먼저 업종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거래소는 박스권 조정 속에 있다. 좀 약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코스닥만큼은 강세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장이 분명히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 사태에서부터 그러니까 북한에서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라는 등 핵을 지금 실험했다라는 등 하여튼 그런 여건 속에서 중동 불안세부터 해서 지금 굉장히 악재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세요.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양봉으로 받치고 있고 60선 뚫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분명히 그러니까 이번 연도 첫 장부서부터 코스닥의 흐름들은 견고하다, 양호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힘이 밑에서 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안 흔들리는 겁니다. 물론 이 코스닥의 이제 업종 쪽에서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디냐면 당연히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바로 제약주겠죠. 그래서 제약주들 업종 차트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업종 차트의 코스피의 업종 차트는 의약품 쪽. 자, 009번인데요. 자,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돌파를 했는데 윗꼬리를 살짝 달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급락세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라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9,200선 그리고 9,100선에서 9,200선 정도를 지지하려고 움직여주면 또다시 강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그 부분이 이탈되게 되면 약간의 눌림목 조정들은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전고점을 돌파한 부분들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약품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 업종 차트죠. 120. 자, 제약 업종 차트인데 요것도 전고점을 어제 살짝 돌파를 하고 오늘도 갭상승으로 돌파하고 윗꼬리를 살짝 달라줬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 쫓아가면 아마 여러분들 물렸을 겁니다. 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제약업종 차트 자체적으로 볼 때에서는 힘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갭상승을 해놓고 위를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서 눌림목 혹은 물량 소화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일단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쉽게 꺾이기보다는 요것도 6,900선 정도를 지지를 하고 다시 윗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적으로는 코스닥에서는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죠. 자, 반도체 업종 차트들도 지금 견고하게 움직여주고는 있습니다. 최근에서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조금 저점에서 조금 흔들리고는 있지만 결국은 정신을 차릴 거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IT 종합이죠. IT 부품 이쪽 애들도 지금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지금 조정권역에 있기 때문에 재미는 없겠지만 바닥권역에서 나쁘지 않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해외 시장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차트. 자, 나스닥과 다우인데요. 자, 나스닥과 다우 어제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밀렸지만 잘 보시면은 아랫꼬리가 달려있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밑에서 그래도 저점 매수 세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어느 정도 빠지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이제 조종폭, 중간값 정도의 조종폭을 보였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락 N자로 내려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다음 주 시장 그리고 내일과 다음 주 시장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해외 시장도 흔들렸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생각보다 코스닥은 견고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차별화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지금 다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간만우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서 빨리 5에서 10% 뛰기를 매매 뛰기를 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밑바닥에 있는 IT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 안전합니다만 안 움직이기 좀 답답은 하죠. 하지만 그쪽 종목들도 다시 정신 차리고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반도체 장비 업종 그리고 매매 패턴주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을 잘 보시면 그쪽 종목들 그러니까 갑질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들 잘 보시면은 그렇게 급락이 안 나와요. 시장이 웬만큼 흔들려봤자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시장이 반등 중 움직이면 그 흔들렸던 폭에서 바로 정신 차리고 올라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서 SK케미칼도 있었고 걔네들도 쭉 다시 올라가고 다 올라가죠. CJ도 마찬가지 바닥주에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이게 12월 14일 날인가요? 11월 14일인가 11월 18일합니다. 11월 18일 날에서 녹십자를 이것도 바닥권역에서 자 보세요 한번 바닥권역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결국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20%가 넘게 물론 이제 24만 원권을 갔을 때가 20% 넘게 나왔었던 자리인데 이런 바닥권역에서 추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안 빠지고 위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빠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그리고 시장이 웬만큼 늘려서는 크게 안 빠지는 이렇게 갑질 종목들 여러분들이 잡으신다 그러면 이런 식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다시 고점을 뚫고 있고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최근에 들었던 반도체 장비주들 아직은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 여기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틸때에서 움직이듯이 그쪽에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주상전과 함께 시작해보시면 이번 연도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 그리고 나쁘지 않은 안정감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대응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정고점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여기 올라올 때에서 한번 매도를 하셨어야 돼. 근데 지금 빨리 매도를 안 했어도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직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돌파된 고점들이 깨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위로 24만 원 이상으로 혹은 24만 원권으로 다시 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수급도 보게 되면요.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어제 그저께 계속 누가 삽니까? 외국인 기관들, 투신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들은 쉽게 밑으로 쿵하고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서 아까 전에 24만원권역으로 올라갈 때 혹시나 녹십자 매도 못하신 분들은 다시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과 모레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24만원, 25만원 혹은 전고점 부분이 28만원을 가려고 할 때 그때 단기적으로 절반 이상이라도 단기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전고점 부분에서는 이제 이익 실현하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리겠는데요. 자 본격적인 상담을 위해서 전화 상담 02-3153번에 2611,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자, 실시간 무료 문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투자 판단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 자, 문자신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상황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 질문 자체는 이제 추가 매수 질문을 하셨어요. 자, 매수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2,700원. 자, 매매신 것 같은데, 자, 왜냐면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매로 예측을 하는 건데 아마 중장기적인 성격과 이제 매매는 좀 틀립니다. 근데 매매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 가능하세요. 그러면 손절 가격만 잘 잡으시면 되는데 전저점 자리, 그러니까 기준양봉의 전저점 자리인 약 2,540원 자리 있죠. 그 자리가 이탈되면 손절하시면 되고 올라갈 때에서 이제 손절선을 짧게 잡았기 때문에 2,540원이면 자 30분 차트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2,540원 자리면은 여기가 손절선이죠. 여기가 대략 손절선이
그래도 7% 정도 나오네. 자, 이거는 살짝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하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 N자를 찍었기 때문에 이게 살짝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그리고 나서 손절선을 아까 전에 이제 2,540원 짧게 드렸으니까 한 5% 정도를 두신 다음에 매매 영역으로 올라갈 때에서 정고점 부분인 3,100원에서 3,500원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러프하게 드렸지만 여러분들 매매는요, 3에서 5% 정도의 손절을 두고 5에서 10% 먹을 때 이익 실현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미치질 않아요. 그렇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팔기 때문에 깨지는 거고, 이거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치대로 손절선을 3에서 5% 뒀으면 그거보다 수익이 많게 5에서 10% 정도에서 수익을 내고 팔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10번을 매매하면 깨지겠습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물론 깨지는 경우가 더 많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종목들로 들이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라는 것은 깨지는 폭보다 먹었을 때에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취한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수익률로 요거는 매매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욕심을 낸다 그러면 거래량 부분들을 봐야 돼요. 거래량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벌떡 이렇게 쭉 이렇게 실리고 정고점 부분을 돌파할 것 같은 이런 거래량들이 실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쭉 욕심을 내겠지만 거래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매매, 그래서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유업.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인데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매일유업을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수익권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매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아, 매도해야 될지. 자, 스타일은 뭐 단기는 아니시죠? 그냥 좀 끌고 가실 수 있고. 예. 네, 그렇다면요. 이거는 일단 정고점 부분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고점 부분에 이제 영역으로 왔는데 38,000원 부분에서 이제 44,500원 이제 정고점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수급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을 한번 열어서 자, 수급을 보니까 지금 완벽하게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들어왔다가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다가 뭐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많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 조금씩 분할 매도할 필요는 좀 있어 보여요. 네. 네, 수급도 너무 나쁘진 않은데, 시장 자체가 특히 이제 거래소 시장들이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코스닥인데, 거래소 시장 자체가 박스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도, 특별히 강력한 거래량이 실린다라든지 특별히 강력한 뭐 테마주라든지 그런 성격이 아닌 종목들은 이것도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 한 5% 정도는 일단 이익 실현하시고 또 내려오면 또 사세요. 네. 알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이렇게 쭉 해주고 있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내려가서 조정을 받고 있고 또다시 이거는 이쪽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박스권 움직이고 대외 장세가 불안정하니까 다시 흘러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반 이상 정도를 그러니까 갖고 있는 비중에서 절반 정도를 파시든지 아니면 절반 이상을 파셔가지고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또 매수하세요. 이건. 예, 매도하고 그렇죠. 다시 재매수할 때는 어느 선에서 재매수하면 될까요? 한 4만 일단은 41,000원 이하로 정도로 내려갔으면 좀 좋은데, 일단 41,000원 이하로 내려갈 때 함부로 막 매수하지 마시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디에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네요. 자, 이번에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자, 코디에스 질문하셨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번에 4,400원대 전화 한 번 더 주시라 그랬거든요. 4,400원대. 예, 그래서 전화하니까 연결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근데 예. 4,400원대는 이미 돌파를 이미 예전에 했죠? 예. 예, 그때 전화를 주시라고 했던 거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좀 지난 영역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예. 밑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이 코디에스 같은 경우도 저희 가족분들하고 이 밑에 있을 때에서 강력하게 좀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왜냐면은 2차 전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AM, OLED 이쪽 관련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자사주 코디엠이죠. 코디엠 상장에 따른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강력하게 좀 매수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패턴 자체가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면 이게 칼등 강독 패턴이라고 그래갖고 못 가게 일부러 막는 거예요, 이게 주가를. 그래갖고 예. 여기서 이제 매집을 시켜가지고 이게 쭉 올라갈 때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4,400원, 4,400원 부분이 고점 부분, 단기 고점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올라올 때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돌파를 했어요. 예. 네, 돌파를 했고, 단기적으로는, 아니, 스윙적으로는 이렇게 N자 목표치로 올라오게 되면 요게 뭐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기억 혹시 하십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무슨 자리인지? 자, 이렇게 폭 자체가 비슷하죠? 예. 그렇죠. 이렇게 여기 저점에서 올라간 폭, 저점을 찍고 올라간 폭이 여기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 자리가 여기가 바로 단기 매도하는 타이밍입니다. 뭐라고요? 매도.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도 타이밍 여기서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6,000원 정도 자리에서. 얼마대요? 그렇죠. 6,000원 정도 자리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림상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단기 정도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욕심내지 말고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는 갖고 있는 비중에서 50%에서 99%까지. 그러니까 전량 다 예. 매도를 해도 뭐라고 안 한다는 얘기죠. 절반만 매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는 이제 단기 매도하는 자리들인데,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코스닥 과열, 단기 과열로 돼갖고 지금 분차트를 보게 되면 30분 그러니까 30분씩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예. 그렇죠. 30분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풀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호가가 아닙니다. 예. 네, 지금 정상적인 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요. 일단 또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단기 매도로 말씀드렸지 시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를- 얼마 정도 제가 매도하면 될까요? 또다시 6,000원짜리로 올라가게 되면요. 거기서는 매도를 하나도 못했다면 절반 정도는 꼭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하세요. 예. 예, 거기서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요거는 이렇게 보게 되면 바닥 종목이죠. 네. 예, 바닥 종목이고 여기 정고점 부분이 이제 7,000원짜리인데 7,000원 정도 자리, 7,000원에서 7,500원 정도 자리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한 번은 매도 타임을 노리시고 또 요 종목은 또 조정을 받고 또 움직이면 또 8,000원, 또 조정, 그러니까 계단식의 상승을 보면서 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럼 조정받았다가 얼마에 매도했다, 얼마에 매수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예. 매매 타이밍은요. 이건 예측 부분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6,000원에 제가 단기적으로 매도하라 말씀드린 6,000원 안 주고 5,800원 주고 내려가면 어떡하실 겁니까? 안 예. 팔겠죠. 대부분이 안 판단 말이에요. 5,800원에서 분차트가 꺾이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6,000원이라는 생각 때문에 못 파시게 되면 결국은 4,000원으로 다시 내려와도 그대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때도 예. 분명히 수익이 40%가 수익이 났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못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매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예측적인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약 다시 6,000원 정도 올라가야 되면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말고 한번 그래도 팔아주라 말씀을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목표치는요, 7,0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또 조정을 받아 또 넘어가면 8,000원 가게 되고 또 조정받고 또 움직이면 10,000원으로 가게 되고 또 조정받고 움직이면 12,000원 가게 되고 계속 목표치들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라는 게 올라갔다 조정받고 안 깨지면 또 올라가고 또 조정받을 때 정고점 자리가 안 깨지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상승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디가 깨지면 이 추세 자리가 깨져버리면 조정을 고점 대비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를 분차트, 일봉 차트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울러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분차트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초보자분들이 모르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측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차트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열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호가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요게 이제 정상적인 호가로 이제 다시 바뀌게 되겠죠. 그때 다시 6,000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는 욕심내지 말고 절반 정도를 팔아주시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강력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 또 다시 전화를 주십시오. 됐나요? 여보세요? 예. 네. 들으셨나요, 지금 얘기? 너무 잘 안 빠른가요? 들려요. 잘 안 들리나요? 예, 예. 네. 그럼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럼 제가 이거 끄고 TV로 볼까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예. 이거 녹화 방송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 다시 보셔도 되고요. 예. 요거는 일단은 호가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 보유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 6,000원을 올라가게 되면 절반 정도를 이익 실현하십시오. 예. 그리고 나서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다시 전화를 주세요. 예.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코디에스는요, 제가 여기서 추천한 자리에서 한 37%에서 40%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응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종목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매도하더라도 큰 수익인데, 아직 차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35% 정도 수익이 나 있네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서울반도체. 자, 예. 예전에는 이제 코스닥의 이제 대장의 역할을 했었던 LED 관련주였었는데 계속 예. 힘을 못 쓰고, 그렇죠. 계속 바닥권역에서 있어서 아마 좀 고생이 좀 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런데 이거 11월 13일 날인가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그날이 2650원, 고점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고점이. 거기 이제 꼭 찍으면서 TV 화면에서 여기 바로 치고 올라가면 뭐 2만1,000원 그러면 이거 뭐 한 3만원 거뜬하게 올라간다 이 카시더라. 그래 바로 사뿌렸거든요. 네. 끝나고. 그랬더니 거기선 계속 뭐 18,000원, 9,000원 왔다 갔다 해도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꾸 꾹하고 가다 보기까지 와가지고 지금은 뭐 손절매도 못하고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 이것이 제가 알기를 이게 12,000원에서 올라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계속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만 일단 늦게 그렇게 됐는데 이걸 지금 손실을 보고 팔고 지금 뭐 전문가님들 네. 뭐 바이오 뭐 전기차 뭐 헬스케어 뭐 많이 가시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전기차 2차 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이 그렇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쪽도 매매 대응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서울반도체를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계속 빠지다가 이날이죠. 이날 장대양봉에 거래가 실리면서 한번 들어줬습니다. 머리를 들어주고 패턴주의 성격을 보여줬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저점 대비 이렇게 상승 N자를 그려보면, 네. 이렇게 N자 목표치를 준 거예요, 얘는. 그렇죠. 네. 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거기를 주고, 요 자리가 이탈이 되면서 좀 빠져내려가기 시작한 건데, 네. 지금 매수하셨던 포인트를 여기서 잡게 되면 여기서 매수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매수하신 거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없습니다. 나쁜 건 없지만, 그렇군요. 대신에 여기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매매기 때문에 이 자리, 그러니까 19,000원짜리가 이탈됐을 때서는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지금 조정을 지금 깊게 받아서 지금 재미가 없으신 건데. 예, 말에 믿는 돌로 네. 잘 찍는다고 네. 믿고만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목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손절선을 엄수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겠습니다. 네. 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자,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그때가 이제 추석 전이었죠. 추석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요런 자리들, 여기였나? 자, 요 자리들, 그리고 요 자리들. 이건 이제 주식 챔피언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상시 EDP, 그다음에 우리산 홀딩스 이런 종목들 여기서 추천했었었는데, 여기서 추천해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매수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종목들을 매수할 때서 매수 타이밍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지. 요런 자리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수익이 났죠. 그렇죠. 그렇죠. 수익이 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11,000원짜리가 깨었을 때에서 손절하지 않았으면 똑같이 서울반도체처럼 이렇게 빠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질문하고 지금 답변하신 거 보니까 좀 매매를 좀 하실 수 있는 좀 지지 여정을 좀 아시죠? 네. 네, 지지 여정 아시는데 똑같은 겁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요. 서울반도체처럼 분명히 크게 물릴 수도 있었던 자리였었어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네. 자, 이렇게 상승 N자를 그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강한 종목을 들어가서 손절선을 짧게 두고 매매를 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몇 프로 수익 난 거예요? 20% 수익을
본 거죠. 지금 21%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손절선을 지키고 안 깨졌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서 수익이 난 경우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이게 깨었을 때에서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때 이제 그때 손절을 못하신 게 좀 안타깝고요. 네.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시간과의 싸움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서울반도체가 뭐 회사가 없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아직 계속 바닥권역을 팍팍 기고 있는데. 지금 동기간이라 그러죠. 이렇게 올라갔었던 기간하고 빠졌던 기간들이 좀 더 빠지게 되면 다시 바닥을 한 번 더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들이 나올 겁니다. 차라리 그때에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한번 지금 말고요. 좀 더 지난 다음에 추가 매수 물타기를 노리신 다음에 중간까지 반등을 줄 때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그런 전략도 취해보실 수 있고 아니면 시간과의 싸움으로 좀 길게 오래 버티신다 그러면 예전에도 이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사이클이 있죠. 올라갔다가 크게 조정받는 사이클, 그리고 크게 올라가는 사이클, 크게 조정받는 사이클, 크게 올라가는 사이클, 지금도 조정을 열심히 받고 있는 사이클. 그러면 나중에서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고 그냥 끌고 가는 방법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더 빠진다 하면 얼마까지 빠질까요? 만약에 정말로 많이 빠진다 그러면, 근데 사실 그게 그 빠지는 목표치까지는 쉽게는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이거는 많이 빠지게 되면은 7,000원짜리까지 빠지면 이제 50% 빠지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내려옵니다. 왜? 첫 번째 이유. 시장의 코스닥이 지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자, 업종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지금 코스닥 업종 차트. 자, 지금 무너져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62선 뚫고 있고 정고점에 대한 돌파의 시도를 지금 노리고 있죠. 자, 반도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61선을 이미 띄어 있는 상태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지금 떠 있죠. 눌리고 네.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죠. 자, 그리고 IT 종합 보겠습니다. 네. 자, IT 종합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점에서 여기를 뚫어버리면 이쪽으로 가려고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죠. 자, 제약바이오주들도요. 요때 모습들이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여기서. 7월인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에서 있을 때에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반도체 업종들도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업종들도 강력하고 반도체 업종들도 차트가 나쁘지 않게 좀 이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서울 반도체도 저점이 깨지면서 10,000원으로 내려가고 10,000원을 깨져갖고 7,000원 내려가도 그런 일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하락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 깨진다는 얘기는. 그렇게 빠지기보다는 계속적인 옆으로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들은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왜 시세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런 이제 과정을 좀 겪은 다음에서 다시 이제 바닥 치는 모습이 뭐 한 달 내에서 다시 반도체 업종들이 강력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오면 또 다시 들어주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신 2650원 최고점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에 그때에서 이제 바닥을 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 타임을 잡는다 그러면 한 18,000원, 19,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아마 본전까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예. 그러면 추가 매수한다 건 지금 가격에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어떤 모습이 나야 되냐면 요날 10월 7일 날에 수요일 날에 장대 양봉에 거래 실린 모습 있죠? 요런 모습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은 10월 7일 날에 장대 양봉 크게 나왔죠, 이렇게. 거래량 많이 실려야 되겠네. 네, 요렇게 거래가 실리는 이런 장대 양봉이 여기서 출현이 해야 돼요. 그쵸? 예. 네. 이렇게 출현이 되면은 그때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움직일 때서는 계속 약하게 흘러내리거나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죠. 18,000원, 네. 19,000원 거기에서 추가 매수요? 아니요, 18,000, 19,000 추가 매수가 아니라. 그 빠져나오라. 그쵸. 만약에 이런 봉이 내일이라 나오면 내일이라 사면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한 달 뒤에 나오게 되면 한 달 뒤에 매수하셔갖고 어떻게 만약에 빠지는 폭에 그러니까 여기를 저점 정도로 보게 되는데 14,000원 정도짜리에서 만약에 이런 봉이 나온다. 그럼 요 정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단가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중간값인 대략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면은 본전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이제 빠져나오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네. 예, 전문가님 여기에 추가 매수를 더 하는 것보다가 그 돈으로 딴 종목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래요.
지금 당장은요, 이거를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예.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예, 난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가지고 추가 매수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 17,000원, 8,000원 가면은 빠져나오든지, 네. 그땐 빠져나와야 됩니까, 꼭? 자, 여기 깨었던 전저점 자리가 18,000원짜리가 또 강력한 저항 자리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서 많은 개인들이 올라갈 줄 알고 2만원에서 18,000원짜리에서 아마 많이 물렸을 겁니다. 네. 그쵸? 예. 많이 물려있는 개인들이 물량들이 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한번 단기 매도 타임 잡고 차라리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매수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아, 매도했다가, 예, 그렇죠, 그래, 그렇죠. 여기에 추가 매수하는 것 보다가, 예, 그 돈으로 딴 종목으로 가려고 하면 전문가님 어떠한 종목으로 가면, 그런 종목들은 이제 뭐 말미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갑질 종목을 드리기도 하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저는 반도체 장비 업종 자체가 강력하게 들어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 번 더 기다려 보세요. 예, 반도체 장비 업체로 가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제일 만만하고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자체에서 아까 전에 이제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 자, 136 자, 반도체 업종 차트에서 여기서 양봉으로 뻘떡게 든다라든지 아니면은 IT 부품 쪽에서 양봉이 강력하게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이쪽을 바로 사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얘네들도 지금 조정권역에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예, 그래, 좀, 한 가지 좀 네. 물어봐도 될까요? 저, 오사이하고 현대건설 조금씩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현대건설. 다른 종목들은요, 좀 다시,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릴 거고요. 네. 뒤에 개들이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면 좋겠고, 종목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뭐 여러분들의 뭐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고민되는 것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 시장 자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기에도 대외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근데 하나 다행인 것은 분명히 얘기해 드리지만 코스닥 장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지만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쉽사리 안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강세로 돌았을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주성자와 함께 저와 함께 같이 천천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온 캠텍 이번에는 문자신데요. 자, 추가 매수를 질문하셨어요. 자, 이거는 예전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 쪽입니다. 자, 지금 박스권 권역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많이 빠져 있고, 이거는 이제 반등세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추가 매수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지금은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아까 좀 전에 열심히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서울반도체. 자,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많으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대양봉의 거래가 실릴 때까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늦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거래량들이 실리죠? 보면은 거래량들의 동반과 장대양봉들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도 장대양봉과 거래량이 실리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처럼 61선 밑에서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 안 움직이겠다고 계속 박박 우기면서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봤자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세력들이 딱 들어오면서 나는 갈 거다. 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보이기 전에서는요,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만 있으십시오. 그래서 19,000원 정도 물리셨으면,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됐을 때에서 추가 매수하게 되면, 그러면은 대략 요거는 정고점 부분인 16,7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 그리고 추가 매수는 관망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LG노텍. 자, 이번에는 대형 종목인데요. 자, 추가 매수 질문을 지금 물어보셨습니다. 자, LG노텍 같은 경우는 자, 이건 매수 포인트들을 요런 자리, 그리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요런 자리. 자,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이제 눌림목 매수 자리들인데 이게 10만 원이 여기서 깨졌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10만 원짜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다시 박스권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일전에 요런 밑에 자리 요런 자리에서 매수천 해가지고 이렇게 N자 목표치에서 한번 매도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장이 나쁘지 않은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자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면 일단 저점 테스트를 지금 다 받아야 돼요. 아직은 예측적인 부분들이고 하락 N자로 지금은 내려왔지만 박스권 권역을 깊게 보면은 자 이거 차트를 좀 길게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좀 더 늘려서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그으면 이렇게 그으면 트렌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까지 지금 10만 원이 여기서 고점을 단기적으로 이 트렌드를 줬다가 그 자리가 이탈되고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만약에 최악의 상향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완전 전저점인 8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도 돼서 이제 여기를 저점 테스트를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에서 받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양봉으로 돌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함부로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이 자리가 얼마냐면은 88,000원짜리 88,000원에서 87,000원 88,000원 87,000원짜리에서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양봉이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양봉이 발생이 되면서 움직이면 그러면은 거기서는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쯤 흘러내릴 때서는 예측 매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측 매수는요. 예측은 말 그대로 틀릴 수가 있죠. 왜? 예측한 거기 때문에. 예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인 매수는 일단 양봉이라는 기준 양봉이 생겼기 때문에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깨지질 않습니다. 그 기준 양봉이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리는 예측 매수밖에 되지 않고 예측 매수보다는 확인 매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바닥 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양봉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십시오. 만약에 흘러내리고 정처 없이 계속 흘러내리게 되면 그 다음 자리는 8만 원짜리입니다. 8만 원짜리 양봉이 뜨면 거기에서는 확인 매수. 마찬가지 거기도 예측 매수는 가능한데 예측 매수 다시 얘기하지만 음봉에서 매수는요. 더 빠질 수 있다는 음봉의 의미입니다. 음봉은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양봉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봉 매수보다는 양봉 매수를 선호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리셔라.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영업무역 요것도 이거 자, 얼마 사셨는지 볼게요. 그래도 네네. 크게 안 물리셨네요. 네. 혹시 이거 물타기 하셔갖고 가격이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증권사분이 네. 산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더니 100%를 다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또 어제는 팔아라고 또 왔어요. 전화가. 아마 이제 시장이 이제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셔갖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이것도 박스권 권역입니다. 박스권 권역이고 많이 빠졌고 많이 빠져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아마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흐름상은 이제 반등에 대한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에 보게 되면은 추세가 이제 지지가 되고 움직이는 이제 강한 모습들이 있었던 차트였던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정이죠, 조정. 그러니까 조정이기 때문에 반등 줬다가 또 빠질 수 있거나 아니면 반등 주고 박스권 다시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한 상태에 있는 종목을 엔터를 치는 게 훨씬 더 유리는 해요. 네, 근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추에서는 위험한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약하다는 게 단점. 자, 요약을 해드리면, 자, 좀 헷갈리시죠? 요약을 해드리면, 제일 좋은 종목은 강하면서 살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온 종목이 제일 좋아요. 강하면서, 그쵸. 강하다는 얘기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힘. 그런 게 제일 좋아요. 계속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점 대비 내려왔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죠.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주고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60일선의 방향을 보세요, 한번. 추세선의 방향이 밑에 방향으로 돼 있죠? 네. 자, 여기는 60일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려는 힘이 강했지만 지금은 내려가려는 힘이 더 강합니다. 네. 근데 이 영업무역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가격대에 있는 게 좋다라고 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박스권 조정 혹은 내려가려는 힘이 강하긴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빠질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반등을 줄 때 수익 실현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55,000원, 6만원 물린 게 아니고 45,000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고기 자리에서 샀기 때문에 요거는 반등을 주게 되면 45,000원에서 조금 더 강하게 반등 주면 48,000원권까지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놔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기들을 파는 게 나을까요? 저 같으면요, 지금 비중이 100%시니까 예. 45,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50%를 파세요. 아, 지금 빼지 말고 45,000원 정도에서요? 그렇죠. 지금 정도보다는 이제 좀 더 반등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수급을 지금 보니까,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네네. 외국인들이 누적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죠? 네네. 그럼 여기서 그냥 쭉 빠져버리면 외국인들이 억울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어느 정도 줄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계속 매도를 했지만, 그렇게 크게 뭐 매도하는 부분은 아니고 최근에서 조금 매도를 했었었는데 다시 매수세로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해서 반등세는 좀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44,000원, 45,000원 가면 수익으로 바뀌죠? 예. 네, 지금 장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고. 오늘 빼지 말고요. 지금 당장은 빼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네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수익 지금 굳이 뭐 손실권에서 팔고 싶은 생각 없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자꾸 전화해서 빼라고 그래요. 그래요? 네. 저희 중국 장이 안 좋다고 네. 현금화하라고 전화가 자꾸 와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전화를 문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놔둬도 될 건가. 네, 아주 그분 굉장히 리스크를 굉장히 빨리빨리 대응하시는 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이 지금 중시가 무너지지만 코스닥 업종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안 빠지고 62선 위로 지금 돌파가 돼 있죠? 네. 만약에 그분 말씀대로 만약에 위험하다 그러면 673자리가 이탈이 돼야 됩니다. 일단. 네. 그리고 박스권 저점 자리인 650선이 이탈되면 그러면 그때는 빨리빨리 정리를 조심하게 해야 돼요. 진짜로 그때는. 네. 요 자리가 이탈되면 650선 자리가 이탈되게 되면 여기가 이탈되면 이쪽으로 빠집니다. 근데 지금은 62선 자리를 뚫어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급하게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세요. 그러면은 44,000원까지 기다렸다 빼도 될까요? 그렇죠. 44,000원부터, 그렇죠. 반만 44,000원에서 45,000원까지 해서,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 전량다 매도를 해요. 네, 왜냐면 더 먹으려고 욕심내기보다는 저항자리에서 팔고, 차라리 또 조정받으면은, 다른 종목을 차라리 좀 보던지, 아니면은, 오히려 영업무역이, 지금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나빠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게 되면 여기를 돌파를 하잖아요. 돌파한 다음에 조정받으면 다시 여기서 사는 게 나아요. 오히려. 돌파하고 나서. 그럼 이쪽으로 가니까. 근데 저항받고 움직이게 되면, 잘 보세요. 이거를 그림을 크게 드릴 테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자, 이런 저항 자리에서 부딪히고 내려가면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돌파하고 움직이게 되면 이거는 좋은 겁니다. 네, 왜 저항대를 돌파했다는 얘기는 그 물량을 누군가가 그 저항대를 먹어갔다는 얘기고, 올라가기 위해서 먹은 거겠죠? 네. 근데 반등을 줬다 또 빠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고 더 밑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매매꾼들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강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들어갔다가 저점이 깨지면 손절해버리고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깨지고 올라가니까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겠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갖고 있는 전략도 말씀드린 겁니다. 오히려 44,000원, 45,000원 가게 되면 한번 파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를 주세요.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우주. 자, 문자신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 자, 항공우주. 자, 이거는 제가 상담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항공우주 호텔신라. 제가 아마 초반에서 아마 이거 질문들 몇 번 왔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예전에 미래나노텍을 보게 되면, 시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미래나노텍, 그때 당시 얘기했던 부분들. 결국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자, 이거 예전 모습 봐야 돼. 지금 모습이 아니라,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추세가 깨지거나 수급이 이탈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한번. 쭉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쭉 빠지죠? 마찬가지. 쭉 올라갈 때 제가 여기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래나노텍도요, 저는 이 바닥에서 여기서 추천을 했었어요. 여기서 예전에 가족분들하고 있었을 때 여기서 추천했었었는데, 여기 서울경제 있기 전에 이렇게 해서 크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거를 쳐다보지도 말아라. 결국은 이쪽이 이렇게
빠질 거다라는 얘기인데 진짜 빠졌죠. 그리고 이런 얘기로서 이제 물론 이제 호텔신라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호텔신라 분명히 좋은 종목인데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호텔신라도 이렇게 잘 보세요 한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얘기했었던 게 또 항공우주.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추세가 깨져버리면 이건데 너무 많이 빠졌다. 자, 보세요 한번. 이때 당시에도 계속 아마 여러분들 아마 주상전화를 매니아처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상담 올 때마다 굉장히 안 좋은 얘기 많이 했었을 겁니다. 반등주 때 파시라고. 그냥 반등주 때 파시고 이걸 추가 배사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계속 빠질 수 있다고. 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때 부근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한 2번 정도인가 전화 상담이 왔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호텔신라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경각심을 좀 일으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탈되게 되면요. 결국은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추세가 이탈되면. 보세요 한번. 추세가 이탈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로 빠지죠? 아까 미래나우텍을 보게 되면 그렇게 빠질 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진을 빼면서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항공우주도 마찬가지다. 항공우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추천했었냐면 이거 사실 바닥권에 추천할 수도 있었던 종목인데 바닥권에 추천하지 않았고 강한 상태에서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뭐 60% 80% 올라간 상태에서도 고점을 뚫을 때에서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거를 좋게 안 본단 말이에요. 왜? 많이 올라갔고 지금 60일선을 여기서 이탈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박스권 권역으로 있는데 이건 반등줄 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8만원 권역에 있으면요. 반등줄 때 꼭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수급을 제가 지금 어제 그저께 이제 거래량이 많이 실렸으니까 수급을 한번 볼게요. 근데 다행히도 외국인들이 많이가 매수가 돼 있는데 기타 범위 쪽에서 지금 그만큼의 물량은 또 매도를 했네요. 결국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 이게 뭐 블록들이 있었나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뉴스라든지 저 거래량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점 깨지면요. 리스크 관리해야 돼요. 69,000원 깨져버리게 되면 이거는 손절 대응하셔야 되고요. 68,000원, 67,000원, 68,000원. 자, 67,000원, 68,000원 말씀드릴게요. 67,000원, 68,000원 깨지면 손절 대응하시고요. 안 깨지면요. 8만 원으로 들어주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지금 비중이 많으신데 비중을 줄이시고 차라리 안전한 종목으로 들어가십시오. 안전한 종목.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전한 쪽으로 SK케미칼, 시젠 그리고 녹시대 같은 거 밑바닥 종목들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녹시대 같은 경우는 22% 정도 수익이 났죠. 오늘 장중에서 또다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이 나는데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안전한 종목으로 가져가더라도 물리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셔야지 만약에 저점 깨져버리면 올라간 폭은 주가는요. 결국 올라가면 그 자리가 거대로 내려갑니다. 1,000원짜리가 10만원 가면 10만원짜리가 결국 또 1,000원 가고 1,000원짜리가 또 다시 10만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원래 자리가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저점 자리가 얼마예요? 18,000원짜리입니다. 나중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18,000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18,000원 내려갔다 또 다시 10만원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좀 경각심을 좀 일으켜갖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갑질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갑질 종목은요. 락앤락입니다. 자, 락앤락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사실 지금 시장이 위태위태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대외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이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락앤락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적인 좀 기술적인 좀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날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들었었던 이제 시젠이라든지 SK케미칼이라든지 녹십차처럼 거의 바닥권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지루해요. 단점은 지루하지만 장점을 얘기하면 급락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만원짜리가 거의 저점 박스권 자리에 저점 자리이고 시간이 지나가고 가져가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종목으로 좀 봅니다. 왜?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투신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이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바닥권에서 계속 사지를 않겠죠? 나중에서 이제 중국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다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요. 12,200원. 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있으니까 살짝 조정받을 때 12,200원 정도. 아까 장중에서도 살짝 흔들릴 때에서 가격이 왔었었는데 12,200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요. 좀 러프하게 좀 많이 드립니다. 10,000원짜리입니다. 완전 전저점 자리. 그러니까 손절 가격은 10,000원. 그리고 매수 가격은 12,200원 이하. 그 정도 자리에서 길게
길게 끌고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한 달, 두 달로 보는 게 아니라 막 6개월, 1년 끌고 가시는 분들한테 맞는 종목이니까 그런 스타일대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그쪽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종목은 천천히 가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값진 종목 요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시장들이 여전히 잠깐 한번 수급을 한번 보고 갈게요. 1시간 지났으니까. 자, 수급이 오늘은 코스닥 개인들이 280억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하고 있네요. 자, 업종, 아까 보니까, 업종 차트를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장중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감지가 되네요. 물론 시장 자체가 지금, 대외적인 흐름들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나 시장은 여기서 금방 급락세로 가면서 하락장으로 내려가기보다는 박스권 권역 혹은 다시 한 번 더 해외 시장이 바닥을 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종목들이 바닥 권역에서 반등세를 강력하게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수급 구조도 있습니다. 왜? 최근에 계속 외인들이 코스닥을 매수를 해줬고, 어제서는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아갔었죠. 이런 식으로 수급들이 보조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급락세보다는 하방경직 혹은 다시 상승세, 이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뇌동매매는 좀 피하셔라. 뇌동매매라는 건 뭐냐면 추격매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격매도 하지 마시고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장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격매수하고 추격매도 하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은 마이너스 5%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5% 깨졌다가 다시 보합으로 올라가면 그냥 본전인데, 그걸 추격매도하고 추격매수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안 깨지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이너스 20%, 30% 혼자 깨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추격매수, 추격매도, 뇌동매매 조심하시고, 지금 장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위험한 장은 아니다. 그래서 먼저 심리적인 안정부터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상전화의 이정수 멘트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